이제 어머니가 운영하셨을 때는 월 평균 매출이 이제 성수기, 비수기 해가지고 평균 5천만 원 정도 나왔었고요. 직원분은 이제 4분 계셨고, 목동점이 팀원분들은 10분이 계시고, 1억 3천.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평균 1억 4천, 그리고 저희가 오픈하고 최고 매출이 한 1억 6천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연 매출 한 30억에서 그 이상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더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제가 목동에 작년 11월 달부터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리고 인천 계양점도 1월 달에 오픈했는데 2달 만에 이제 나와서 제가 실질적으로 매장에 근무하는 시간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게 다 시스템 덕분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매장을 물려주시면서 하시는 걱정이 이 2가지였어요. 손님들이 맛이 변했다고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주방 직원들이 괴롭힐 것 같은데 막 휘둘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또 아들한테 물려주고 나니까 이 2가지가 가장 고민이셨나 봐요. 맨날 만나면 손님 반응 어떠니? 그리고 누구 직원은 괜찮니? 힘들게 안 하니? 뭐 이런 맛들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맛이랑 그다음에 손님들 평가 그리고 매출 이 3가지를 항상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 3가지를 어머니가 내던 성과만큼 똑같이 내야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였어가지고 매장에 이제 24시간 중에 진짜 20시간을 일한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가 6시 반에 출근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애들 챙기고 밥 먹이고 이제 등원시키고 또 어린이집 가면 4시 반 되면 다른 엄마들이 다 하원시키니까 이제 저희 애들만 남으니까 이제 또 눈치가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은 목동이었으니까 3시 딱 되면 제가 브레이크 타임 때 청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하원을 해가지고 밥을 먹이고 또 이제 와이프가 그때 5시 반쯤에 와서 와이프 오면 바톤 터치하고 다시 서울 가가지고 이제 다시 일하고. 근데 이제 차가 막히는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6시 반 도착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 때 못했던 일들을 퇴근 후에 이제 직원들 다 퇴근하면 그때 잔업을 또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4시에 퇴근할 때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또 매장에서 잠도 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연끌을 해가지고 2호점을 내야겠다. 그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동산도 알아보고 막 했어요. 계약 전날 저녁에 딱 혼자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생각했어요. 이제 내일 계약하고 나면 뭐 하고 뭐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연끌이고 제가 목동에서 나와서 이거를 맡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목동에서 누군가가 맡아줄 사람도 없었고 제가 2호점을 공사를 시작하고 뭔가를 시작할 때도 제가 그때 당시에 주방에만 있었기 때문에 주방 일은 알아도 홀이나 이런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막 답답한 마음에 그냥 인스타 막 보다가 알고리즘이 김규현 대표님을 딱 띄워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저 외식업에 교육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는데 진짜 그 밤에 딱 대표님이 나와서 대표님이 그 북 리뷰랑 무료 특강 해주신 거를 그날을 계약 직전까지 이걸 다 봤어요.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그게 나한테 시스템이 없었고 우리 매장만에 이제 콘텐츠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계약을 안 하고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하고 그 돈으로 컨설팅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뵈면 다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이제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이제. 내 고생한 거 이제 다 보상받는다. 딱 갔는데, 대표님이, 아니에요. 틀렸어요. 막, 다시 생각해보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뭐 만날 때마다 다 아니라고 그러고, 다 틀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막 자괴감이 들고, 그때 당시에 컨설팅을 수원에서 해주셨는데, 2시간 혼자 차에 오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네가 날 뭐하라, 막, 뭘 하라 그러면서, 괴로워가지고, 다 때려칠 거라고 막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는데 제 인생을 막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이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대표님은 이 책에 있는 그대로 하고 계시고 저는 뭐가 잘난 것도 없으면서 이 책을 보고 이 사람을 잘못했다 그러면 회장님을 잘못했다 그러면서 막 저 혼자만의 해석으로 막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주신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적용할지만 생각하고 그 말씀해주신 이야기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제 혼자 스스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담고 싶다라는 이 하나 가지고 제 생각은 모두 다 빼내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대표님 말씀을 이제 믿고 따르기로 하고 진짜 이제 저희만의 매장 그리고 저희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해나갔었는데, 이건 비공식 작전인데요. 어머니랑 그때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어머니가 걱정이 계속 되시니까 이제 점심에 나와서 도와주시고 저녁엔 퇴근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어머니에게 휴식을 드리자. 그런 좋은 명분으로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하자. 이제 그렇게 이제 비공식 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혹시 그 가족분들이랑 같이 운영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머니랑 하세요? 고민 있지 않으세요? 네. 왜냐면 제가 아시는 분은 아버님이랑 하셨는데, 아버님을 막 설득해야 되고, 막 그랬어가지고, 그 물병 하나를 바꾸는데 9개월 걸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첫 번째 작전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작전이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 손님들 평가 그게 맛에서 나온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방에 있었는데, 손님한테 만족을 드리는 건 맛이 아니다. 맛은 미약하다. 그런 얘기들을 듣고, 일단 주방에서 탈출을 해서 내 시간을 확보하고 이제 시스템을 잡아 나가자. 네, 그 작전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방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막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좋아, 이제 나가야지 하고 이제 컨설팅 끝나고 직원들을 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직원들한테 얘기하려니까 내가 내 일을 떠넘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없을 때 음식이 잘못 나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늦게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모아놓고 제가 혼자 막 고민하다가 다음에 말씀드릴게 하고 보냈어요. 다시 해산시키고 김규열 대표님 다시 찾아갔어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려고 모아놨는데 실제로 말을 하려니 하나도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몇 월 며칠부로 내가 주방에 안 들어갑니다 라고 딱 말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모아놓고 이때부터 안 들어갑니다 라고 딱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직원들이, 사장님이 하던 게 뭐였지? 내가 모르는 게 뭐지? 나 이거 안 해. 너 이거 알아? 사장님 이거 하던 거 너 이거 할 줄 알아? 막 본인들끼리 막 이모들끼리 막 의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월 24일이니까 그때까지 그럼 너 이거 배워놔. 그럼 내가 이거 해놓게. 막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를 보면서 직원분들의 역량을 막 가두고 있었구나. 오히려 막 제한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걱정만 하는 게 아니고 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실행을 해봐야겠구나 라고 이제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방에 이제 나오려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온다고 말씀드린 이후부터 이모들 쫓아다니면서 영상 찍거나 이제 사진을 계속 찍었어요. 왜냐면 이제 김치 만드실 때, 뭐 부추 하실 때, 고기 할 때, 파전할 때 누가 와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영상, 사진 다 찍고 글로도 다 표현해드리고, 또 문제가 이모들은 눈이 안 좋으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평균 연령이 62세세요. 그래가지고 눈도 안 보이니까 저희가 그 텍스트 대신 사진 기반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장에 이렇게 그림 위주로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잘해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주방 탈출했다 막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자유가 왔다 이러고 딱 했는데, 홀을 갔는데 이게 산 넘어 산이라고 더 개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판이었던 이유가 제가 이제 이렇게 하자, 손님한테 하자는 걸 먼저 보여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이렇게 따라하겠지 혼자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막 딴 데 가서 이렇게 하고 있고 막 다른 행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듣겠지 했는데 돌아서면 까먹고 이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나이에 니한테 잔소리 먹어야겠냐 막 이러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럴 때는 좀 손님들한테 서비스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손님이랑 또 싸움이 난 거예요. 왜냐면 그 기준을 안 잡아 놓으니까 그냥 감정대로 막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손님이 다음에 왔을 때도 왜 지금은 이거밖에 안 주냐라는 말도 있었고, 그땐 되고 왜 지금은 안 되고 막 이러면서 막 손님들이랑 이제 직원들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끼리도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홀에서는 뭔가 더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주방에서는 자기 일이잖아요. 니들 막 서비스 남발을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주방이랑 홀이랑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제가 나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CCTV를 보면서 말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계속 사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행동을 하면 분명히 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제가 그 상황도 제대로 모르면서 막 입모양 보면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막 이렇게 이제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왜 저렇게 하시지? 어제 설명드렸는데, 여기 두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약 전화 좀 받을 때 좀 밝게 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에어컨도 손님 안 계실 때는 또 끄고, 또 미리 좀 켜놨으면 좋을 때도 있고, 막 적재적소에 뭔가를 딱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아까 CCTV 본 것처럼 나 없을 때 손님한테 잘하고 있으시려나? 그리고 진짜 이때는 뭐 감정이 격해지니까 다 진짜 돌대가리도 아니냐고 막 혼자 막 이러고 있을 정도로 막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문서화를 시키고 매뉴얼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느꼈던 게 문서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신입 직원들이 왔을 때 면접 볼 때 로마였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죠. 이렇게 표현했던 그 직원분들도 신입 직원분들도 매장에 일하게 되면 여기 텃세 너무 심하다고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서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먼저 있던 직원이 약간 기분대로 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렇게 하라 그러고 그냥 내가 싫어서 그런가 보다 너네 텃세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때부터 이제 매뉴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목동점이랑 계양점의 순서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던 매장이다 보니까 주방에서 탈출하는 것부터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순서대로 했고요. 이제 신규 오픈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채용, MOT, 직급체계 이런 순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체크리스트를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모들이 사진이 커야 돼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요. 잉크값도 많이 나오고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뭐 하세요 체크하기보다 사진 그대로 똑같이 해놨는지 이제 보시라고 사진대로 돼 있는지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노래 같은 경우에도 이모들이시니까 이 어플 누르는 것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거 눌러야 되고 이거 눌러야 되고 이거 눌러야 되고 노래 이거 틀려면 이거 눌러야 되고 크기는 이 정도로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다 알려드려야 되고 손님이 요즘에 전화해서 예약하시는 법이 없으니까 네이버 예약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해드렸어야 됐고 이렇게 해주셔야 실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양점 오픈하면서 젊은 직원도 똑같이 해줘야 되더라고요. 안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노래 틀고 똑같이 이제 확인 안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계산할 때도 그 다음에 이벤트 이제 사용하는 법이나 영수증 같은 것도 옛날에 영수증 그냥 막 해놨었는데 순서별로 거래처별로 막 이런 식으로 해놓게 이제 비치를 다 해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청소기도 요즘에 많이 쓰셔가지고 로봇 청소기가 알림 보내줘도 확인 이런 거 안 하시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침에 오시면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매뉴얼을 만들고 체크리스트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좀 자아도취가 심한지 또 이제 됐다 이게 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했는데 그 적힌 거 말고는 꿈쩍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로보트가 아니시니까 막 저희가 정해놓은 대로 막 하지 않잖아요, 손님들도.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우리 체크리스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의사결정 기준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의사결정 기준을 만든 이유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런 휴지를 고르고 이런 의자를 정하고 테이블 배치를 한 거는 다 이거에 의해서 나온 거다. 손님이 편하게 만족을 시켜드리려고 의자 이거 고른 거고 테이블 이거 고른 거고 메뉴 이거 고른 거고 노래 이거 튼 거고 에어컨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고 라는 것들을 이제 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모든 전달 사항에는 이 앞에 이게 있어요. 우리는 손님의 필요를 찾고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방문 전보다 더 좋은 기분으로 저희는 보양식집이라서 더 건강하게 나가시게 해야 된다. 그리고 손님을 만족시켜서 재방문하게 돼야 된다. 이거는 위스키 하이볼을 만들려고 한 건데 위스키 하이볼도 그냥 단순히 메뉴 개발이 아니고 가볍게 좀 분위기 내서 먹고 싶은데 라는 욕구를 있는 분한테 이제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만든다 라는 게 이제 브랜드 철학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뷰 같은 경우에도 별 5개면 좋은 거 뭐 별 낮으면 안 좋은 거 이게 아니고 저희가 손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제 의도를 손님이 그대로 받고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좋은 리뷰다. 그냥 이제 별 5개 있는 거는 그러니까 뭐 맛있어요, 친절해요 이거는 그냥 일반 리뷰인 거고 그 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적어주신 손님들이 이제 그게 좋은 리뷰다라고 해서 저희가 리뷰들을 이제 체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기준에 의해서 이제 많이 바뀌더라고요, 저희도. 그래가지고 직원분들이 오면 항상 이걸 강조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 매장은 이런 매장이고 그래서 저희 회의할 때도 계속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오픈송, 마감송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 오픈송, 마감송 가사에도 이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계속 이거 뭐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넣어가지고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흥얼거릴 때 저절로 저희 철학을 이제 각인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